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기인하며 자신의 삶을 향한 자신감과 믿음이 필요하다. 비록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데에는 내적인 힘이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말고 내면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핵심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되 동시에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데에는 자신을 믿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어려움도 항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준비가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자신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단단하게 나아가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주변의 시선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향한 자비와 이해를 가지고 실패와 실수를 받아들이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삶을 즐길 수 있는 길이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것은 자신을 믿고 힘을 내어 극복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공과 행복을 찾는 첫걸음이다.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때로는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것이 성공과 만족을 이루는 길이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성과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내적인 자아를 근본으로 삼는 것은 삶의 균형과 안정을 찾는 데에 중요하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자기 신뢰를 쌓고 자아를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믿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단단하게 나아가는 것은 삶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자신을 이끌어가는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삶을 즐기며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이다. 자신을 위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유로움과 창조성을 향한 향연을 즐기는 것과 같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삶을 즐기며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영원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과정의 시작이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일이다.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돌보고 존중하는 것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이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의지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첫걸음이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이 성공과 행복을 이루는 데에 큰 열쇠가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착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끼어들고 덤비며 관여하는 것을 주착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주착은 잘못인 줄 알면서 저지른 과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책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주책은 주관과 줏대가 없이 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짓을 일컫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주착은 상대방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짓으로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이기주의의 결과이고 꼼수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본인의 생각을 망치고 나의 마음의 한 구석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뜻이 있습니다면 어떤 방해 공작에도 의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바람 속에 갈대처럼 쉽게 몸을 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망령을 저지르는 자를 말합니다. 망령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해요. 말하는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고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도 망령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숙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보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망령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입니다. 특히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수치스러움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얻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고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남의 상처를 뒤집어요. 지나간 과거나 과오를 드러내어 끊임없이 상처를 덧나게 하는 부류들은 상대를 폄하하는 것에 급급하여 본인의 악행을 보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망령을 저지르는 자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합니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고 예의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와중에도 본인이 할 얘기들만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만 중시하고 급급한 사람은 내 인생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훗날의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에 속이 더 답답하고 기분을 얻지 않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아첨을 떠는 자입니다. 상대방의 비위를 무조건 맞추려고 알랑거리며 억지로 말하는 건 탄산 아첨입니다. 스스로 능력을 학습하여 실력을 쌓고 격에 맞게 상대방을 예의로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기량이 부족하여 다른 손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함에서 나오는 편법과 이기심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과장된 행동으로 당신을 지켜 세우며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면 경계하라. 아첨과 칭찬은 다르다. 칭찬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성과에 대해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첨은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습니다. 입에 바른 말로 기분을 좋게 해주어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첨하는 부류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며 살아간다. 기생하던 사람이 멀어지면 또다시 붙어서 기생할 사람을 찾는다. 본인의 소양을 키울 실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을 주워 먹으려고 합니다. 이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세요. 편법을 통해 손쉽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능수능란하게 아첨하는 자를 곁에 두면
상대방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돌리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라. 자신에 과신하는 것을 경계하고 항상 겸손하라. 누군가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주위를 살펴보고 쉽게 동요하지 말아라. 현명한 군자는 아무나 옆에 두지 않는다. 보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다. 넷째는 푼수 떠는 자입니다.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는 건 푼수다. 주어진 일에 수행할 능력이 있고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 듣지 않고 섣부르게 자기 방식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건 고집불통의 지름길입니다. 배움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일이나 배려해야 하는 일에 서툴고 실수가 잦다. 푼수 떠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분수 떠는 일을 곁에 두지 마세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주장만을 앞세우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위에 항상 적을 두고 살게 된다. 이들의 곁에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고 옳고 그름도 모르는 헛된 말들 속에서 살아가기 쉽다.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며 섣부르게 일을 대처하면 항상 일을 그르치게 된다. 분수 또는 고집불통인 사람을 멀리하라. 이들과 가까이 하면 세상에 해악이 된다. 다섯째는 참소를 저지르는 자입니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건 참소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흠결을 과장하여 쉽게 말합니다면 그건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신을 침몰시키는 부메랑이 된다.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되지 못합니다. 해악이 되는 말로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이안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본인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참소를 즐기는 사람은 제각각의 사람들에게서 단점만을 찾는다. 나중에는 장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깊은 신뢰나 믿음을 얻기 어렵다. 뒤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앞에서 험담을 할 때에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동의하고 맞장구를 쳐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남을 낮춘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참소를 하는 이들은 본인이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즐기는 반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조언을 하면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낸다. 그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초기에 경을 잃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 있어도 편을 가른다. 본인의 의도하에 관계가 정립되기를 강요합니다. 좋은 사람과 적이 되고 싶지 않다면 참소를 저지르는 자를 멀리하라. 그들의 어두운 기운과 습관이 나에게 물들기 쉽다. 여섯째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관계를 갈라놓는 것, 이간질입니다. 누구에게든 진실하고 친절해야 하거늘 자신의 행동에 믿음이 없고 책임감도 잊어버렸기에 주변인의 마음을 결혼시켜 판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갈라놓으려는 치졸한 처세술의 한 방법이 이간질입니다. 치졸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태도와 말을 바꾼다. 자신의 행동에 믿음도 없고 책임지는 자세도 부족하다. 또한 주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기 쉽고 중심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헐뜯는 것이 일상인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도대로 교란되지 않으면 상황을 부정하고 눈과 귀를 막는다. 거짓말로 약점을 숨기고 과장해서 자신을 포장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간질하는 이들의 입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내면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소인배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비열한 짓도 악랄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최대한 멀리하여 해를 입지 마세요. 일곱째는 간택한 자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또한 그것을 즐기며 부추기는 사람은 것과 속이 다른 사람이므로 간사하고 위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활하고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그렇게 물들기 쉽다. 간택한 자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과는 조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여덟 번째는 음흉한 자입니다.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알아내는 거 음흉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없이 자신을 보여주면서 소통함이 바른데 거짓으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건 음흉함의 실체다. 음흉한 자와는 신뢰를 쌓거나 올바르게 소통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믿음이 없습니다. 엉뚱한 생각으로 악랄한 마음을 품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죄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흉한 자와 엮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 이 8가지를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항시 되돌아보고 경계하라.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제일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마세요. 옛성인을 본받으려 힘쓰며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라.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다.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피할 수 없거든 무시하는 것도 강법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멀어져라. 소인배가 학심을 품으면 나에게 독이 된다. 관심을 두지 않고 끊어내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결코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당신에게 해를 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략가는 관점을 자주 바꾸고 웅변가는 말이 조리 있고 순서가 맞는지 따지며 비평가는 남과의 논쟁을 즐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직업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리는 승진이 목표이며 선수는 상대를 넘어뜨려야 귀로써 뽐낼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혼란한 시기에 진가가 드러나고 초야에 묻힌 학자는 명성을 바라며 도를 따르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가?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잘 산다는 건 잘 놀다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논다는 건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것은 내가 가진 것 또는 명예, 인기 같은 다양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옹지마이니 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쉽게 동요하지 마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겨울을 어찌 알겠는가? 숲이 아무리 커도 뱁새가 둥지를 틀 때 필요한 것은 나뭇가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쓸모없이 큰 나무라도 쉴 그늘을 만들어준다. 죽음은 하늘의 본분을 다하고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물을 막으려 하지 마세요. 꽃은 아름다울수록 빨리 꺾이고 나무는 클수록 빨리 베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잘 살고 사람은 도에 살아야 잘 삽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평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유학자의 옷을 입었다고 도를 터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말이 많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의심하고 분열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솜씨가 나옵니다. 그때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를 따르지 권력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자는 은밀히 숨어서 없는 듯하지만 엄연히 존재합니다. 좋을 때는 지나치게 칭찬하고 나쁠 때는 지나치게 비난합니다. 지나친 것은 늘 신뢰를 잃게 합니다. 호랑이의 성질을 거스르면 자신을 길들인 조련사도 해칩니다.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그러지 않다. 교묘하고 아름다운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것처럼 자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말을 다 전할 수 없고 마른 뜻을 다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식하기보다는 체험을 중요시해야 하고 이론보다는 실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눈으로 더 보려고도 하지 말고 귀로 더 들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잔꾀를 부리면 천성이 삐뚤어지고 참된 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원숭이에게 사람 옷을 입혀준다고 원숭이가 사람 같아 보이겠는가? 까치는 알에서 태어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란다. 지혜와 재능이 있어도 스스로 드러내지 말고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따르라. 더없이 순수하고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라.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세상의 일부만을 알 뿐입니다. 재능을 살려 꾸준히 연마하면 그것이 곧 천성이 된다. 욕심을 비우고 일에 몰두하면 그 일이 신의 경지에 이른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것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명예를 얻으면 비난을 받고 어리석으면 속임을 당합니다. 시비를 초월하여 도를 깨우친 자만이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녹나무에서 재주를 부리던 원숭이도 가시나무에서는 벌벌 떤다. 제비가 차마의 집을 짓는 것은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흙탕물만 보면 서사는 사람은 맑은 연못이 있습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얼굴이 예뻐도 미워 보이고 얼굴이 미워도 예뻐 보인다. 변화하는 건 모습이 아니라 그 현상 안에 도가 존재합니다. 해와 달은 계속 바뀌고 밤과 낮도 계속 바뀐다. 물이 흐르는 본성을 타고난 것처럼 군자의 깨우침도 저절로 타고난다. 사람은 높은 나무가 무섭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뻐서 웃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잊지 마세요.
썩은 쥐를 움켜쥐고 있는 솔개는 공황이 그것을 노리는 줄 압니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보면 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좋아하는 것들은 육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입니다. 평생 재물을 얻으려고 수고한 땀과 노력에 비하면 그들이 재물을 통해 우리는 행복이나 기쁨은 너무나 작습니다. 돌을 얻으면 하늘도 높아지, 해와 달도 밝아집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드높게 빛나는 것입니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지 마세요. 끝으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응원하며 함께해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해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반복해서 청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기인하며 자신의 삶을 향한 자신감과 믿음이 필요하다. 비록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데에는 내적인 힘이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말고 내면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핵심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되 동시에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데에는 자신을 믿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어려움도 항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준비가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자신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단단하게 나아가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주변의 시선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향한 자비와 이해를 가지고 실패와 실수를 받아들이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삶을 즐길 수 있는 길이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것은 자신을 믿고 힘을 내어 극복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공과 행복을 찾는 첫걸음이다.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때로는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것이 성공과 만족을 이루는 길이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성과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내적인 자아를 근본으로 삼는 것은 삶의 균형과 안정을 찾는 데에 중요하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자기 신뢰를 쌓고 자아를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믿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단단하게 나아가는 것은 삶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자신을 이끌어가는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삶을 즐기며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이다. 자신을 위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유로움과 창조성을 향한 향연을 즐기는 것과 같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삶을 즐기며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영원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과정의 시작이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일이다.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돌보고 존중하는 것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이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의지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첫걸음이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이 성공과 행복을 이루는 데에 큰 열쇠가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착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끼어들고 덤비며 관여하는 것을 주착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주착은 잘못인 줄 알면서 저지른 과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책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주책은 주관과 줏대가 없이 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짓을 일컫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주착은 상대방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짓으로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이기주의의 결과이고 꼼수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본인의 생각을 망치고 나의 마음의 한 구석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뜻이 있습니다면 어떤 방해 공작에도 의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바람 속에 갈대처럼 쉽게 몸을 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망령을 저지르는 자를 말합니다. 망령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해요. 말하는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고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도 망령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숙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보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망령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입니다. 특히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수치스러움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얻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고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남의 상처를 뒤집어요. 지나간 과거나 과오를 드러내어 끊임없이 상처를 덧나게 하는 부류들은 상대를 폄하하는 것에 급급하여 본인의 악행을 보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망령을 저지르는 자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합니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고 예의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와중에도 본인이 할 얘기들만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만 중시하고 급급한 사람은 내 인생에 가까이 하지 마세요. 훗날의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에 속이 더 답답하고 기분을 얻지 않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아첨을 떠는 자입니다. 상대방의 비위를 무조건 맞추려고 알랑거리며 억지로 말하는 건 탄산 아첨입니다. 스스로 능력을 학습하여 실력을 쌓고 격에 맞게 상대방을 예의로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기량이 부족하여 다른 손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함에서 나오는 편법과 이기심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과장된 행동으로 당신을 지켜 세우며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면 경계하라. 아첨과 칭찬은 다르다. 칭찬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성과에 대해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첨은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습니다. 입에 바른 말로 기분을 좋게 해주어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첨하는 부류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며 살아간다. 기생하던 사람이 멀어지면 또다시 붙어서 기생할 사람을 찾는다. 본인의 소양을 키울 실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을 주워 먹으려고 합니다. 이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세요. 편법을 통해 손쉽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능수능란하게 아첨하는 자를 곁에 두면 상대방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돌리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라. 자신에 과신하는 것을 경계하고 항상 겸손하라. 누군가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주위를 살펴보고 쉽게 동요하지 말아라. 현명한 군자는 아무나 옆에 두지 않는다. 보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다. 넷째는 푼수 떠는 자입니다.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는 건 푼수다. 주어진 일에 수행할 능력이 있고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 듣지 않고 섣부르게 자기 방식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건 고집불통의 지름길입니다. 배움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일이나 배려해야 하는 일에 서툴고 실수가 잦다. 푼수 떠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분수 떠는 일을 곁에 두지 마세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주장만을 앞세우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위에 항상 적을 두고 살게 된다. 이들의 곁에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고 옳고 그름도 모르는 헛된 말들 속에서 살아가기 쉽다.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며 섣부르게 일을 대처하면 항상 일을 그르치게 된다. 분수 또는 고집불통인 사람을 멀리하라. 이들과 가까이 하면 세상에 해악이 된다. 다섯째는 참소를 저지르는 자입니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건 참소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흠결을 과장하여 쉽게 말합니다면 그건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신을 침몰시키는 부메랑이 된다.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되지 못합니다. 해악이 되는 말로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이안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본인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참소를 즐기는 사람은 제각각의 사람들에게서 단점만을 찾는다. 나중에는 장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깊은 신뢰나 믿음을 얻기 어렵다. 뒤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앞에서 험담을 할 때에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동의하고 맞장구를 쳐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남을 낮춘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참소를 하는 이들은 본인이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즐기는 반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조언을 하면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낸다. 그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쇼기의 경을 잇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 있어도 편을 가른다. 본인의 의도하에 관계가 정립되기를 강요합니다. 좋은 사람과 적이 되고 싶지 않다면 참소를 저지르는 자를 멀리하라. 그들의 어두운 기운과 습관이 나에게 물들기 쉽다. 여섯째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관계를 갈라놓는 것, 이간질입니다. 누구에게든 진실하고 친절해야 하거늘 자신의 행동에 믿음이 없고 책임감도 잊어버렸기에 주변인의 마음을 결혼시켜 판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갈라놓으려는 치졸한 처세술의 한 방법이 이간질입니다. 치졸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태도와 말을 바꾼다. 자신의 행동에 믿음도 없고 책임지는 자세도 부족하다. 또한 주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기 쉽고 중심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헐뜯는 것이 일상인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도대로 교란되지 않으면 상황을 부정하고 눈과 귀를 막는다. 거짓말로 약점을 숨기고 과장해서 자신을 포장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간질하는 이들의 입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내면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소인배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비열한 짓도 악랄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최대한 멀리하여 해를 입지 마세요. 일곱째는 간택한 자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또한 그것을 즐기며 부추기는 사람은 것과 속이 다른 사람이므로 간사하고 위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활하고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그렇게 물들기 쉽다. 간택한 자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과는 조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여덟 번째는 음흉한 자입니다.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알아내는 것, 음흉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없이 자신을 보여주면서 소통함이 바른데 거짓으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건 음흉함의 실체다. 음흉한 자와는 신뢰를 쌓거나 올바르게 소통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믿음이 없습니다. 엉뚱한 생각으로 악랄한 마음을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죄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흉한 자와 엮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 이 8가지를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항시 되돌아보고 경계하라.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제일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마세요. 옛성인을 본받으려 힘쓰며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라.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다.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피할 수 없거든 무시하는 것도 강법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멀어져라. 소인배가 학심을 품으면 나에게 독이 된다. 관심을 두지 않고 끊어내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결코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당신에게 해를 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략가는 관점을 자주 바꾸고 웅변가는 말이 조리 있고 순서가 맞는지 따지며 비평가는 남과의 논쟁을 즐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직업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리는 승진이 목표이며 선수는 상대를 넘어뜨려야 비로소 뽐낼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혼란한 시기에 진가가 드러나고 초야에 묻힌 학자는 명성을 바라며 도를 따르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가?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잘 산다는 건 잘 놀다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논다는 건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것은 내가 가진 것 또는 명예, 인기 같은 다양한 욕망으로부터 해 자유로움을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옹지마이니 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쉽게 독려하지 마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겨울을 어찌 알겠는가? 숲이 아무리 커도 뱁새가 둥지를 틀 때 필요한 것은 나뭇가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쓸모없이 큰 나무라도 쉴 그늘을 만들어준다. 죽음은 하늘의 본분을 다하고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물을 막으려 하지 마세요. 꽃은 아름다울수록 빨리 꺾이고 나무는 클수록 빨리 베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잘 살고 사람은 도에 살아야 잘 삽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평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유학자의 옷을 입었다고 도를 터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말이 많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의심하고 분열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솜씨가 나옵니다. 그때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를 따르지 권력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자는 은밀히 숨어서 없는 듯하지만 엄연히 존재합니다. 좋을 때는 지나치게 칭찬하고 나쁠 때는 지나치게 비난합니다. 지나친 것은 늘 신뢰를 잃게 합니다. 호랑이의 성질을 거스르면 자신을 길들인 조련사도 해칩니다.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그러지 않다. 교묘하고 아름다운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것처럼 자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말을 다 전할 수 없고 마른 뜻을 다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식하기보다는 체험을 중요시해야 하고 이론보다는 실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눈으로 더 보려고도 하지 말고 귀로 더 들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잔꾀를 부리면 천성이 삐뚤어지고 참된 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원숭이에게 사람 옷을 입혀준다고 원숭이가 사람 같아 보이겠는가? 까치는 알에서 태어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란다. 지혜와 재능이 있어도 스스로 드러내지 말고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따르라. 더없이 순수하고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라.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세상의 일부만을 알 뿐입니다. 재능을 살려 꾸준히 연마하면 그것이 곧 천성이 된다. 욕심을 비우고 일에 몰두하면
그 일이 신의 경지에 이른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것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명예를 얻으면 비난을 받고 어리석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시비를 초월하여 돌을 깨우친 자만이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녹나무에서 재주를 부리던 원숭이도 가시나무에서는 벌벌 떤다. 제비가 차마의 집을 짓는 것은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흙탕물만 보면 서사는 사람은 맑은 연못이 있습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얼굴이 예뻐도 미워 보이고 얼굴이 미워도 예뻐 보인다. 변화하는 건 모습이 아니라 그 현상 안에 도가 존재합니다. 해와 달은 계속 바뀌고 밤과 낮도 계속 바뀐다. 물이 흐르는 본성을 타고난 것처럼 군자의 깨우침도 저절로 타고난다. 사람은 높은 나무가 무섭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뻐서 웃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잊지 마세요. 썩은 쥐를 움켜쥐고 있는 솔개는 공황이 그것을 노리는 줄 압니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보면 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좋아하는 것들은 육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입니다. 평생 재물을 얻으려고 수고한 땀과 노력에 비하면 그들이 재물을 통해 우리는 행복이나 기쁨은 너무나 작습니다. 돌을 얻으면 하늘도 높아지고 해와 달도 밝아집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드높게 빛나는 것입니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지 마세요. 끝으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응원하며 함께해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해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